Delicious. 방산시장 터줏대감이라고 해도 좋을 집입니다. 1969년부터 영업을 하셨고요. 이름은 분식집인데 사실 중국집입니다. 2,800원짜리 짜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정말 좁고 낡아 보이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전 이런 집이 좋습니다. 이 거울에 이 집 창업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1990년대에 머문 듯한 메뉴판입니다. 다른 데도 3,000원짜리 짜장면은 많지만 이 집은 간짜장이랑 짬뽕까지 3,000원입니다. 다른 메뉴들 가격도 후덜덜합니다. 전 간짜장과 잡채밥을 주문했습니다. 단무지, 김치, 계란탕이 나옵니다. 계란탕은 그냥 맛있는 계란탕이었고요. 간짜장은 아무리 봐도 3,000원짜리는 절대 아닙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면발에서 기분 좋은 밀가루 냄새가 났는데요. 지금 바로 삶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프레시한 느낌이었습니다. 최고급 면발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면발 상태 정말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3,000원짜리 간짜장입니다. 맛은 평균 이상이었고요. 가격 대비 맛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었습니다. 담백하고 깔끔한 짜장면? 요즘 일반적인 짜장면보다는 간이 약했고 달지 않았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양도 6,000원짜리 간짜장이랑 조금 더 차이 없었고요. 잡채밥입니다. 4,000원이고요. 근데 원래 잡채밥에 짜장 소스 안 나오나요? 다른 집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이 집은 짜장 소스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 넉넉해 보이고 당면 때깔도 좋고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당근, 목이버섯 등 재료들도 충분히 들어있었고 당면도 꽤 많았습니다. 잡채 맛은 그냥 먹었을 땐 살짝 짭조름했는데 밥에 비볐을 땐 딱이었습니다. 근데 4,000원짜리라기엔 너무 훌륭한데요? 7,000원 받아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맛입니다. 가격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쳤네요. 개인적으로 간짜장도 맛있었지만 잡채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특히 간짜장 소스에 잡채밥 비벼 먹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손님들 대부분이 계란덮밥 드시네요. 단번엔 무조건 계란덮밥입니다. 음식 맛도 훌륭했고 가격은 더 훌륭했지만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노포 느낌 충만한 식당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만에 왔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의 우일집입니다. 한우 내장구이로 유명하지만 오늘은 3시간밖에 먹을 수 없는 칼국수를 먹기로 했습니다. 곱창이야 뭐 아무 때나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 집 곱창이나 대창이 좀 특별하긴 하죠. 아, 내장탕도 맛있어요. 지금 식사 될까? 어? 네, 안녕하세요. 곱창도 되게 맛있어요. 김치입니다. 이 김치도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치에다 먼저 소주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촬영할 때는 혼술을 잘 안 하는데 김치를 보자마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김치 한번 드셔보시면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겉절이는 겉절인데 겉절이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묵은 김치도 아니고 오묘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주가 미친듯이 생각나는 김치입니다. 와. 와. 살짝 양념 먹었는데 되게 매운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일집인데요. 여기 사실은 곱창이나 소고기 많이 먹으러 왔는데 칼국수도 맛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보기만 해도 매워 보이는 빨간 양념에 김이 잔뜩 뿌려져 있었는데요. 빨간 양념 맛이 진짜 생소하더라고요. 초장 맛이 난다고 할까요? 진한 산미가 느껴졌어요. 이거 되게 매워요, 여러분. 매콤하니까 맵찔이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전 맵찔을 탈출하기 위해서 아, 김이구나. 김 냄새구나. 네네. 멸치 육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멸치 맛이 아니라 김 맛이었어요. 김맛. 한우 사골 육수더라고요. 곱창, 대창, 막창 퀄리티야 여러 번 가봐서 알고 있었는데 칼국수 퀄리티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다만 면발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개솔 떤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오구반점입니다. 오구오구?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그냥 오래된 중국집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바로 전이라 손님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 맞다. 2층에 두 분 계셨어요. 2층도 1층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장면이랑 군만두 시켰습니다. 이제 군만두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짜장면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짜장 자체가 굉장히 고소하고 면발도 좋아요. 노란색 고무줄 면이 아니어서 더 좋고
짜장면은 딱 짜장면이었는데요. 쏘쏘합니다. 근데 그 쏘쏘가 동네 짜장면 집에서 쏘쏘가 아니라 잘하는 집 중에 쏘쏘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짜장면 수준은 절대 아니고 최고 레벨이라고 하기엔 뭔가 살짝 부족한 그런 짜장면입니다. 다만 노란색 고무줄면이 아닌 점과 간짜장이 아닌데도 꽤 큰 고기점들이 들어있었다는 점, 그리고 춘장의 고소함이 살아있었다는 점에선 굉장히 만족스러운 짜장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먹겠냐고요? 아니요, 그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더 맛있는 짜장면이 너무 많아서요. 맛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 이거는 만두.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군만두인데요. 만두 진짜 맛있어요. 안에 고기도 맛있고요. 정말 바삭바삭합니다. 와. 군만두는 이 집에 오시면 무조건 드셔봐야죠. 이 집 군만두 괜찮습니다. 기름에 튀겼을 때의 고소함과 바삭바삭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만두소의 양이 살짝 적다고 느꼈을 뿐 맛은 훌륭했습니다. 가격이 꽤 세죠. 그래도 뭐 돈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맛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전 군만두 먹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왜 군만두죠? 튀김만두 아닌가요? 누구한테 말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그냥 군만두라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암튼 맛있는 군만두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하나 먹자고 가긴 그렇고 이 집을 가시게 되면 꼭 한번 드셨으면 하는 메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춘천면옥 촬영 당시에 나중을 기약했던 이원 송칼국수입니다. 이 집도 매번 시간이 엇갈려서 3번 만에야 먹을 수 있었던 집입니다. 참고로 토요일은 점심 장사만 하신답니다. 좁은 입구와 달리 식당 내부는 널찍합니다. 리모델링을 했는지 아주 깔끔했고요. 고기만두와 송칼국수를 주문했는데 모두 100% 수제입니다. 사장님이 입구 바로 앞에서 만두를 빚고 계시니 믿어야겠죠? 그날 쓸량만 빚는다고 하시네요. 반찬은 김치랑 단무지, 칼국수와 만두가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우선 만두, 비주얼만 봐도 고퀄인 게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 살면서 만두 먹을 만큼 먹어봤는데도 볼 때마다 미쳐버리는 건 뭘까요? 뭘 물어봐, 돼지 새끼야. 만두피는 쫄깃쫄깃 적당했고 밀가루 냄새는 1도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만두소는 고기와 부추의 양은 적당했지만 살짝 간이 셌는데요. 짜다고 느끼면서도 2개, 3개씩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퀄리티의 만두였습니다. 비비고 같은 인스턴트나 동네 만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고요. 꼭 2개씩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야 입안 가득한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칼국수는 딱 옛날 송칼국수였는데요. 손으로 썬 칼국수면에 애호박, 김가루, 깨소금만 들어있었습니다. 꽤 진한 멸치 육수였고 바지락은 없었습니다. 밀가루 냄새는 0.3 정도 났는데 밀가루 냄새 성애자인 저로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밀가루 냄새를 좋아한다기보단 밀가루 냄새 풀풀 나던 옛날 칼국수에 대한 그리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치랑 먹었을 때의 만족도는 최고였고 양념간장과의 궁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면발은 쫄깃쫄깃 그 자체였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서울 중구 오장동의 군산집입니다. 와, 밖에서 보던 것보다 넓은데요? 오늘의 메뉴는 매일 바뀌는 백반을 뜻하는 거고요. 저는 묵은지 등갈비를 주문했습니다. 와, 1인분인데 많이 푸짐한데요? 밑반찬들은 짜거나 매워 보였는데 겉절이 빼고는 완전 순둥이들이었어요. 간이 정말 슴슴하면서도 깊고 맛깔지더라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야... 뭐 여기 만원? 이게 1인분이야? 아, 좋습니다. 사실 이 등갈비집만 있음 김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묵은지도 다 못 먹습니다. 충분합니다. 양이 많습니다. 와, 인심 좋으시다. 그럼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맛을 좀 볼게요. 와, 되게 자국적일 줄 알았더니 슴슴하고 좋은데요? 잘하는 집이다. 살이 진짜 많아. 맛있어. 우선 푸짐합니다. 고기가 꽤 많이 붙은 등갈비 대게에다 두부, 묵은지, 버섯 등이 들어있었는데요. 양도 많고 맛도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엔 혹시 매우면 어쩌지 하면서 쫄았었는데 조금도 맵지 않은 감칠맛 터지는 맛이었습니다. 국물 맛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부글거리는 편인데 그 다음날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고기도 분명 부드럽고 쫄깃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었는데 진짜는 묵은지였습니다. 아삭아삭하면서도 묵은지 특유의 신맛이 밥을 그냥 밥 통째로 부르는 맛이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반찬은 당연히 리필되고요. 밥은 공깃밥 1,000원 받습니다. 다만 드시다가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건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이 집 대접밥입니다. 여기 있다. 오늘의 목적지 다오리 식당. 전 처음에 이 집 오리고기집인 줄 알았어요. 식당 이름 때문에. 다오리 식당. 다오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밖에서 봤을 땐 좁을 줄 알았는데 꽤 넓은데요? 그리고 매우 깔끔합니다.
이 집은 보쌈이 유명한데요. 점심때는 대부분 보쌈 정식이나 쌈밥 정식을 드신다고 합니다. 근데 점심 메뉴가 2시 30분까지니까 시간 맞춰 가셔야 드실 수 있습니다. 4시부터는 본격적인 브레이크 타임이고요. 보쌈 정식하고 쌈밥 정식 시켰습니다. 이거는 도토리묵이고요. 열무김치, 이거는 배추김치, 버섯볶음, 콩나물 무침이요. 이거는 쌈밥에 나오는 쌈장이랑 마늘이랑 새우젓, 이건 밥이랑 국. 사실 메인이 정해져 있는 백반이라 반찬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오랜만에 밑반찬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이 어쩜 이렇게 또갈맞은지 반찬들 맛이 미쳤더라고요. 열무김치 너무 맛있어요. 특히 열무김치, 요 한 1년 내 먹은 열무김치 중 최고의 열무김치였습니다.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동신스낵 코너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집 열무국수의 열무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제가 식당 가서 김치 잘 안 먹는데 이 집 열무김치는 밥 먹는 것도 있고 열무김치만 다 집어 먹었습니다. 짜지도 않아요. 배추된장국도 슴슴한 게 딱 제 입맛이었고 모든 반찬이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쌈 정식인데요. 이건 맛 좀 보겠습니다. 촬영하느라고 좀 식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보쌈김치인데요. 보쌈김치만 먼저 먹어볼게요. 감칠맛이라든가 달달한 맛은 없고요. 맛있는 보쌈김치? 처음엔 아이폰 카메라로 봐서 삼겹부인 줄 알았는데 전지였습니다. 이 집은 보쌈 같은 경우 삼겹과 전지 부위 중 취향대로 고를 수가 있었는데요. 보쌈 정식에 나오는 수육은 전지였습니다. 성군 정식 같은 경우는 삼겹부위가 나오니 참고하시고요. 잡내 같은 건 0.1도 없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하다기보단 전지 특유의 담백하고 쫄깃한 느낌이었는데요. 부위를 떠나서 퀄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보쌈김치 같은 경우 단짠단짠한 맛은 아니었고 시원한 맛이었는데요. 고기랑 싸먹으니 아삭아삭 시원한 게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육볶음, 쌈밥에 나오는 거. 나름 드라이하게 볶으셨는데요? 그죠? 그렇게는 아니지만 제육볶음부터 좀 먹어볼게요. 와, 이 집 되게 잘하는 집이에요.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제육볶음이었습니다. 드라이와 웻, 중간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 간이 어쩜 이렇게 또갈맞은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부위는 앞다리 뒷다리 섞여 있었고요. 국내산 확실하고 잡내 전혀 없었습니다. 잘 되는 집이라 쌈도 싱싱했는데요. 고추는 청양이니까 맵찔이님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맛, 위생, 서비스에 민감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집 가시면 됩니다. 세 가지 모두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방산시장이나 중부시장에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거기다 친절이 끝판인 집이라 밥맛이 절로 납니다. 도착했습니다. 1950년에 개업한 73년 노포 평내옥입니다. 초계탕과 손만두 그리고 평양냉면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넓죠? 2층도 있습니다. 지금은 오픈 시간이라서 손님이 없는데요. 12시 가까워지면 꽉 찹니다. 이 집은 원래 초계탕 먹으러 가는 집인데 이날 너무 추워서 뜨끈한 국물에 밥 먹으려고 김치만두 전골을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이 먼저 나왔는데요. 닭무침과 숙주나물 그리고 배추무침 3가지입니다. 가장 특이했던 건 닭무침. 단일 메뉴가 있을 만큼 이 집 대표 메뉴 중 하나입니다. 육수를 내고 남은 닭을 찢어서 고춧가루랑 마늘을 넣고 무쳐냈는데 차가움과 새콤함이 딱 에피타이저입니다. 한 개만 먹어도 입맛이 확 돕니다. 숙주나물과 배추무침은 양념 아끼지 않은 걸 바로 할 수 있었는데요. 한 젓가락만 먹어도 마늘과 참기름 향이 훅 하고 밀려옵니다. 과유불급, 제 취향이 아니지 맛이 없다는 얘긴 아닙니다. 육수는 소고기 육수가 아니라 닭육수였는데요. 진짜 훌륭합니다. 이 집에서 지금까지 먹은 모든 음식들보다 이 육수가 제일 맛있었다고 하면 이 집 욕하는 걸까요? 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닭으로 낼 수 있는 최고 레벨의 육수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전 4잔 마셨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김치만두 전골이 나왔는데요. 만두가 보이고 떡국떡도 보이고 두부도 보이고 돼지고기가 들어있네요. 만두에 두부에 떡국떡에 돼지고기? 계속 봐도 분명 어디선가 많이 본 비주얼입니다. 가운데 김치도 보이고 어떤 맛일지 짐작이 확 가는데 조금 이따 만두까지 먹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치만두 전골이 맛있게 잘 끓었습니다. 우선 국물, 이 국물 때문에라도 이거 먹어야 됩니다.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이 국물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 조합이 기가 막힙니다. 역시나 육수는 닭육수겠죠? 정말 국물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만두, 김치만두인가 아닌가 확인해봐야죠. 고기만두네요. 김치만두 전골이 아니라 김치 만두 전골이었습니다. 잘라서 먹으려고 하면 만두피가 두꺼워서 잘 안 잘리는데요. 두꺼운 만두피만큼이나 만두 속도 굉장히 실합니다. 맛있습니다. 만두. 돼지고기 냄새 0.1도 없고요. 피가 얇은 만두가 기준이 된 요즘 트렌드와는 스타일 자체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MSG가 제로입니다. MSG의 감칠맛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 완전 담백한 만두입니다. 감칠맛 폭발하는 국물에 적셔 먹는 만두 맛이 기대 이상입니다. 밥이랑 먹어도 맛있긴 했지만 차가운 바람 불거나 비 내리는 날 소주 곁들이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전체적인 맛은 우리가 아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만두랑 떡국떡 넣은 맛입니다. 이 집 평냉이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평냉이라 소개할까 말까 하다 소개합니다. 네, 고명으로 고이 대신 얼갈이 배추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갈이 배추가 왜 호불호냐고요? 드셔보시면 압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다가 한 입 먹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냥 면만 먹거나 육수만 먹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 고명으로 올려진 배추랑 같이 먹게 되면 분명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납니다. 배추 풋내라고 해야 할까요? 채소의 향이 훅 하고 밀려옵니다. 아무래도 평냉의 배추향은 호불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탁한 느낌의 육수는 메밀향과 육향이 적절히 섞인 맛이었는데요. 한번 입대면 끝입니다. 면발은 부드럽지만 그렇다고 툭툭 끊기지도 않았는데요. 밸런스라고 해야 할까요? 그 밸런스가 참 좋았습니다. 대중적이고 매니악하면서도 깊은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